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이제 바운다리 레이어 이퀘이션에다가 바운다리 레이어 이퀘이션으로부터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블라지우스 바운다리 레이어에 대한 속도 분포를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블라지우스 바운다리 레이어가 뭐냐?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한 거예요. 바운다리 레이어 어프락시메이션에다가 추가로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가정을 했었을 때 얻는 경계층 속도 분포가 블라지우스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얻으려면 PDE를 풀어야 되는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시뮬레리티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리티 솔루션은 아직 잘 모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 한 거 맞죠? 이 시뮬레리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가 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것이 이제 상사 시뮬레리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레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계층이고, 이게 솔리드 바운더리고, 여기가 경계층 바운더리면은 임의의 지점 x1에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임의의 지점 x2에서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경계층의 두께가 각각 델타 1, 델타 2 라고 하고, 델타 1은 당연히 이쯤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경계층의 두께도 두 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면은 자유이동 속도도 x1, x2가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속도 분포를 이렇게 포개해 보면 당연히 안 포개지겠죠. 왜냐하면 일단 경계층의 두께부터 다르니까 두 개를 한 군데다 포개해 보면 안 포개질 거예요. 근데 얘를 적절히 노멀라이징을 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그래프로 포개진다는 거예요. x축이 속도를 나타내는 바운더리 레이어 내의 속도를 나타내는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시뮬레이트 솔루션이 존재한다. 여기 있는 y 좌표를 어떤 물리량으로 노멀라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u를 또 다른 물리량으로 또 다른 속도로 이 노멀라이징을 했었을 때 이 두 가지 그래프는 분명히 다른데 적절하게 노멀라이징을 하면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영어로는 컬랩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이 y축은, y축의 이 변수는 x축의 이 변수와 어떤 하나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속도 변수는 y축 좌표 변수의 함수로만 정의되는 이런 것이 시뮬레이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찾아내면 나머지 이 각각의 그래프들은 노멀라이징 한 것만 풀어주게 되면 원래의 솔루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터 솔루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로 노멀라이징을 해줘야지 얘가 시뮬레이터 솔루션이 존재하나 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PDE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넌 디멘셔널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차원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y 좌표를 무차원화하는 거고 속도 u를 무차원화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원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시뮬러리티 솔루션은. 그것도 그냥 차원만 무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y는 길이 변수니까 좌표니까 얘는 뭘로 무차원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세모 대신에 들어가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이 y 좌표를 뭘로 무차원화 해주면 이게 하나의 그래프로 보일 것 같아요. 응? 큰 소리로? 그렇죠. 이 경계층 두께로 무차원화 해주면은 일단 경계가 일치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y 좌표에 대해서는 경계층 두께로 무차원화해주면 0부터 1까지가 경계층을 포함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에타라고 하는 베어리블을 정의를 하고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는 당연히 x의 함수가 되겠죠. x마다 달라지는 값일 거예요. 이미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델타가 x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네,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배웠으니까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써갖고 델타가 x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층의 두께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여기가 경계층의 시작이고 이게 x고 경계층이 천천히 서서히 발달하지만은 좀 과장되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기 u 인피니트라는 속도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경계층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임의의 지점에서 이것이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점점 두꺼워지는데 왜 두꺼워지느냐? 결국 평판이 시작한 이 지점에서 솔리드 바디가 유체 입자가 못 지나가게 마찰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로 모멘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로 모멘텀이 점점 이 수직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 바로 경계층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벽면에서는 완전히 제로 모멘텀이 되는 거고 벽면에서 제로 모멘텀 효과가 점점 위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로 가면 갈수록 경계층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제로 모멘텀이 여기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죠. 이 경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벽면에서의 제로 모멘텀 내지는 뭐 로우 모멘텀이 얼마만큼 유체 속으로 확산되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x라는 지점, 임의의 지점 x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유체 입자들이 속도 u 인피니트라는 대표 속도를 가지고 시간 t라는 동안 온 거리가 x죠. 그죠? 어떤 주어진 시간이 t라고 하면은 유체 입자가 x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론 위치마다 달라지겠지만은 대표적인 걸로 보게 되면 u 인피니트라는 속도를 갖고 시간 t라는 동안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여기까지 도달한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 t 동안
벽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멘텀 변화가 유체 속으로 확산되어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모멘텀이 확산되는 거니까 그하고 제일 관련된 물리량, 여러분들이 아는 물리량 뭐가 있어요? 모멘텀 확산하고 제일 밀접한 물리량, 응? 그렇죠. 모멘텀 확산 계수라는 걸 배웠죠. 그게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응? 큰 소리로? 그렇죠. 동점선 계수죠. 이 단위가 뭐예요? 누라고 표현하고 단위가 뭐예요? 응? 미터 제곱 퍼 세컨드죠. 얘는 미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 t 동안에 운동량이 확산된 거리가 얘니까 시간 t를 일단 여기다 곱해줘야 되고 두 개를 곱하고 나면 단위가 미터 제곱이죠. 얘는 미터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이 두 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실제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t는 그럼 뭐냐? 시간 t는 x라는 거리를 u라는 u 인피니트라는 속도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거니까 x라는 거리를 u 인피니트라는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델타 x는 경계층 두께는 경계층의 발달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유유동 속도와 운동량 확산 계수와 거리 x가 있으면 이런 함수 꼴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변수 에타를 정의를 하기를 y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계층의 두께가 이거하고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비례할 거다. 저거에 뭐 2배에 비례할지 3배에 비례할지 비례의 상수는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 좀 표시가 잘못되기 때문에 수정하세요. 반드시 우리 책에는 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책의 이퀘이션 11의 3의 5, 11의 3의 6번 둘 다 마찬가지예요. 같다는 게 아니고 저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의하고 속도에 대해서는 속도는 노멀라이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노멀라이징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속도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유유동 속도는 어떻게 돼요? 상수예요? 아니면 x에 대한 함수예요? 응? 상수죠. 그래서 x 지점에 상관없이 u 인피니트는 같은 값을 지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그렸던 두 가지 빌라시티 프로파일이 겹쳐지려면 속도 u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뭘로 노멀라이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줬죠. 그래서 자유유동 속도로 노멀라이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y축도 0부터 1까지, x축도 0부터 1까지 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 가정이 타당한지를 이제 해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주면은 저게 솔루션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그게 시뮬러리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속도 분포를 에타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속도 분포를 에타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시뮬레이트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뭔가가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u 인피니티 분의 u를 어떤 펑션 f 프라임 에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저 f 프라임이 어떤 펑션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펑션이 존재할 것이다. f 프라임은 펑션 f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번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하는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미분을 해두는 거예요. 요거를 이퀘이션 2라고 합시다. 저런 관계가 성립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저게 어떤 경계층에, 즉 블라지우스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의미해 주는 거니까 제가 당연히 컨티뉴이티도 만족해야 되고 바운다리 이퀘이션도 만족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가정이 타당한 것이고, 컨티뉴이티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가정하지 못하면 저거는 이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다가 이걸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du dx는 컨티뉴이티의 dx, du dx 있죠. 체인 룰에 의해서 du 디에타 곱하기 디에타 dx가 되는 거죠. 이걸 직접 미분을 해서 다 대입을 하면 du dx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u 인피니티 오버 2x 그 다음에 에타 f2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는 dv dy도 있죠. dv dy도 구해보게 되면 얘는 dv d 에타 d 에타 dy 이렇게 되니까 d에타 dy는 쉽죠. 컨티뉴이티에 의하면은 dv dy는 마이너스 du dx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르는 dv d이타는 구해보면
여기 이 식으로부터 dv d에타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딱 물리고 우리가 하는 유체역학에서 하는 물리적인 거고, 요 다음부터는 지금 수학이에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배워서 이런 것들은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쟤는 다시 써보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v라고 하는 값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 v를 y에 대해서 v를 에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부분 적분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는 부분 적분이죠. 부분 적분 해보면 v라는 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컨티뉴이티를 이용해서 v에 대한 펑션 f 표현을 살펴봤고, 그래서 일단은 v가 이렇게만 만족이 되면 컨티뉴이티 만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uv가 다 또 모멘텀 이퀘이션도 만족을 해야지 얘가 물리적으로 타당한 거니까, 다음에 할 거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멘텀 이퀘이션이 만족이 되는지. 그 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겠죠.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속도음포는 원래 x에 대해서 x가 바뀌면은 속도음포가 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물리량을 적절히 노멀라이징을 해주면, 무차원화 해주면 그 바뀌는 양상이 다 사실은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될 수 있더라. 그게 바로 수학적으로는 시뮬레리티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런 가정하에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속도음포 u는 무차원화된 y 좌표 에타의 함수로 주어질 것이다. 이 f'은 펑션 f를 미분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타당하다고 하면은 이 속도음포가 컨티뉴이티도 만족해야 되고 모멘텀 이퀘이션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족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u를 집어넣어서 컨티뉴이티를 만족을 시키려고 하고 보니까 v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컨티뉴이티가 만족되는 거죠. 그러면은 u하고 v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모멘텀 이퀘이션까지 만족이 되면, 그런 f가 존재하면 그때는 우리의 가정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에는 du dy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은 지난번에 알아봤던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수학적인 것을 다 못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도서관 가서 일일이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해 보여도. 그리고 모멘텀 이퀴션 du dy도 있고 d 스퀘어 u dy 스퀘어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에 있는 u, v, du dx, du dy, 그다음에 d 스퀘어 u, dy 스퀘어, 다섯 가지 익스프레션 있는데 지금 다 구했습니다. 컨티뉴티부터. 그래서 이걸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모멘텀 이퀘이션에 우리가 이미 구했던 익스프레션들을 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뭐 필기 하나 잘못한 거 있던데 그게 뭐였죠? 플러스인가? 그거를 내가 이퀄로 표현했다고? 뭐였죠? 나한테 와서 물었던 사람 있잖아. 누가 나한테 와서 물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 뭐라고?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정의를 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정의를 할 때 이건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퀄했다고? 이게 이퀄 아니고 플러스예요. 딱 보면 앞뒤로 논리를 보면은 이게 이퀄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잘 살펴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지고 정리를 쫙쫙 하고 나면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식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블라우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 즉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2D 플랫 플레이트 상에 발달하는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설명해주는 지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차원화된 지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무차원화된 속도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죠? 걔를 이렇게 특정한 조건에 맞게끔 바꿔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미분으로 시작했는데, 편미분 방정식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전에 u 인피니티 분의 u는 f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펑션을 다 집어넣어서 봤더니 컨티뉴이티나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나 다 편미분 방정식인데 지금 얘는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상미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죠. 펑션 f는 그냥 에타만의 함수니까, 그죠? 에타에 대해서 3번 미분한 거하고 에타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 그 다음에 그냥 펑션 f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이 식에 대한 솔루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타당한 거예요. 펑션 f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에타와 펑션 f의 함수를 푸는 수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를 풀려면 경계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운더리 컨디션. 에타가 0일 때, 즉 에타가 0이 되려면 y가 0이 돼야 되죠. 즉 솔리드 바운더리에서 속도 u가 펑션 f와 관계된 거니까 속도 u가 펑션 f와 펑션 f 프라임과 같은 거니까, 즉 에타 이퀄 0에서 즉 y 이퀄 0에서 노슬리 컨디션이 만족되려면 f 프라임이 0에서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도 v를 보게 되면 속도 v는 펑션 f의 함수였죠. 속도 u가 펑션 f 프라임의 함수였고 속도 v 익스프레션을 지금 보시면 v도 노슬리 컨디션이 만족돼야 되니까 반드시 펑션 f도 에타 0에서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노슬리 컨디션이 만족이 됩니다. 이거는 노슬리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f 프라임 3개까지 갔으니까 펑션이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에타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말은 뭐예요? 경계층 바깥으로 나갈 때, 그죠? 그때 u 인피니티 분의 u는 어떤 값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u 인피니티 분의 u가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의 무한대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이 함수를, 이 방정식을 풀어서 솔루션이 나오면 우리의 가정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PD 하나를 푸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여기까지 해갖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블라지우스가 한 일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걸 손으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손으로는 못 풉니다. 손으로 풀 수 있는 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푸는 거는 수치 해석적으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지금 뭐 컴퓨터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계산기로도 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방정식을 풀려면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운 바로는 어떤 식으로 풀면 돼요? 뭘 쓰면 돼요? 저런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이 방정식 풀려면 뭐 써요? 수치 해석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지금쯤이면 배웠을 거예요. 충분히 배웠습니다. 뭐 써요? 뭐 쓰면 돼요? 어떤 방법 쓰면 돼요? 수치 해석 안 들어요. 수치 해석 안 듣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듣고 있지? 응? 뭐 쓰면은 이거 풀 수 있어요? 숙제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풀라고 숙제로 나갈 거예요. 수치 해석을 잘 이해했는지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응? 그렇죠. 런게쿠타 쓰면 됩니다. 그죠? 런게쿠타 무지 쉽죠. 옛날에는 이 런게쿠타를 일일이 이 알고리즘을 다 코딩을 해갖고 또 코딩한 거 검토해갖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매틀랩 이런 데 가면 런지쿠타가 그대로 하나의 펑션으로 나오죠. 그냥 불러서 쓰면 됩니다. 딱 이거 코딩하는데 한 아무리 길게 적어도 10줄 안에 해결됩니다. 짧게 적으면 한 3줄만 하면은 이거 프로그램 3줄만 하면은 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치 해석적으로 해를 구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책의 테이블 11-1입니다. 그걸 갖고 속도 분포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로.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지점에 관심 있는 x 지점에 u 인피니티가 뭐고 그 다음에 에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뭐 y분의 이거였으니까 u 인피니티는 상수값이었고 내가 관심 있는 지점 x 좌표 그 다음에 동점성계수 u 인피니티 대입을 해서 보면은 각각의 x 지점에 대한 그래프들이 다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U 인피니티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블라지우스 경계층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경계층이 아무리 두껍든 얇든 블라지우스 경계층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X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블라지우스 경계층의 조건만 맞으면. 이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블라지우스 경계층이다 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실험 안 해봐도 그 다음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안 해봐도 그 안의 속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U 인피니티하고 X만 내가 알고 있으면 실험 안 해보고 수학 동원 안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동원 안 해도 이미 그 속도 분포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널리시스가 중요한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엔지니어링 플로어에서 생기는 수많은 바운더리 레이어 중에 이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변계층 내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질문. 내가 강의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무것도 궁금하면 남아있지 않도록? 응? 예. 예. 내가 강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응? 질문이 체인 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 체인 룰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2분의 1이나 이렇게 하나, 뭐 4, 4, 2, 2, 2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약분되는 거니까 다 2분의 1이죠. 체인 룰이 이게 체인 룰이에요. 또 자, 그래서 내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유체역학에서는 속도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근데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프레셔도 함께 미지수로 포함을 해서 UVWP가 4개의 미지수로서 공존한다. 그리고 이 4개의 미지수를 알아낼 수 있는 식이 4개만 존재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속도 분포를 다 구했습니다. 속도 분포를 구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펑션 f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 펑션 f를 설명해주는 어널리틱 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수치 함수가 존재하니까 알아냈으니까 속도를 다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해결됐느냐? 다 해결됐죠. 그 다음부터 내가 궁금한 거는 단순히 산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 안에서 그럼 속도 알아냈으니까 뭘 더 알아낼 수 있는지, 속도만 알면 나머지는 다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속도 알아내면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유체학에서 유동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힘이죠. 힘. 어떤 유동장 안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그 물체가 받는 힘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찰에 의한 힘이 대부분이니까 크니까, 벽면에서 저기 W라고 하는 것은 월이에요. 월을 표현하는 건데,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 즉 평판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잘 아시다시피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mu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du dy가 되는 거고, 벽면이니까 y 콜 0이죠. 그죠? 그럼 블라지우스 솔루션은 이미 내가 다 구해놨으니까 얘는 du dy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그 익스프레션을 다시 한번 뺐으면은 f2'의 0이에요. y가 0일 때 에타도 0이기 때문에 f2'이 0이 됩니다. 수치 해석에 의해서 이걸 알아냈다는 얘기는 f2' 0이란 값도 런지 쿠타를 쓰면은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 0.332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0.332 332 밀도 곱하기 프리스트린 벨로시티 스퀘어, 그 다음에 레놀즈 넘버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 함수로 표현됩니다. 여기 레놀즈 수죠. 특성 길이를 x로 한 레놀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바운더리 레이어 바깥에 자유유동 속도를 알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지점의 위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체가 어떤 유체인지, 이게 물인지 공기인지 뭐 오일인지만 알고 있으면 시어 스트레스, 벽면에서 시어 스트레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나비스톡 이퀘이션 다시 풀 필요 없이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나중에 졸업해갖고 몇 년 뒤에 내가 지금 설계하는 거에 경계층이 블라지우스 경계층인 것 같다, 람이나 플랫플레이트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경계층인 것 같다 라고 하셨을 때, 딴 거는 잊어버려도 익스프레션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과서에 들어가면, 교과서 경계층 어디쯤 가면은 블라지우스 솔루션에 대한 월 시어 스트레스는 이미 구해놨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까지는 레이놀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함수더라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학생일 때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미리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런 게 있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월 시어 스트레스는 저게 디멘전이 붙어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통일해주기 위해서 제가 또 무차원화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 없이 등장했던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보통 다이나믹 프레셔로 노멀라이징을 하고, 이 경우에 U 인피니티 속도를 써서 노멀라이징을 해보면 0.664 이렇게 됩니다. 어느, 여기 지금 시어 스트레스 구해놓은 거, 스킨 프레션 코에피션트 구해놓은 거, 이거는 어느 특정 x 지점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함수로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특정 길이의 평판이 있다, 뭐 1m짜리, 10m짜리, 100m짜리 평판이 있다. 그러면 그 평판 전체에 걸리는 드래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면 이 스킨 프릭션을 평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드래그 코에피션트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릭션 드래그, 그래서 특정 지점 x까지 스킨 프릭션을 폴스로 바꾸려면은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x는 유동 방향 길이고, 그 다음에 폭 방향, 칠판으로 얘기하면 칠판의 수직한 방향. 그래서 유닛 뎁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유닛 뎁트당 드래그 폴스는 0부터 x까지 타워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x분의 1 빼고는 다 상수니까 루트 x분의 1을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저기에 0부터 x 지점까지 평판에 걸리는 힘이 되는 거고,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저걸 또 노멀라이징을 해야 되죠. 무차원화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보통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다이나믹 프레셔에다가 면적을 곱해주게 되죠. 여기서 면적이 지금
단위 깊이당 면적이니까 x만 곱해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x 곱하기 1 하면은 이제 에어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그래서 f2 프라임의 제로는 우리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읽어보게 되면 얘는 얘도 역시 어떤 상수 곱하기 레놀드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딱 살펴보게 되면 스킨 프릭션의 2배로 나옵니다. 또 다른 거, 경계층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두께라고 배웠죠. 경계층을 디파인 해주는 두께. 그래서 경계층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죠. U 인피니티 분의 U가 99%인 지점이 경계층의 두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0.99가 되는, 즉 얘가 뭐예요? F 프라임 에타였죠. F 프라임의 값이 0.99가 되는 에타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찾아보게 되면 얘는 에타가 5일 우리 책에서처럼 에타가 델타다. 에타를 델타로 나눈 것이, y를 델타로 나눈 것이 에타다라고 하면 이게 1이 되는데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에타가 5기 때문에 에타가 5일 때 f 프라임이 0.99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y 값이 결국 델타 9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델타 99가 나옵니다. 델타 99도 x로 나눠보게 되면 즉 x가 성장함에 따라, 즉 하루로 감에 따라서 델타 99가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경계층의 성장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로 1m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경계층은 얼마만큼 두꺼워지나 보게 되면 레놀드 수의 2분의 1승의 역수예요. 그죠? 레놀드 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크죠. 지금 이 경우에 몇천 몇만 이렇게 되는 거죠. 몇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람이나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면은 뭐 얼마? 5만? 4만이라 해서 5만이라 했어요. 경계층을 람이나하고 터뷸런트로 나누는 레놀드 수. 응? 그걸 생각해보면 그거에 2분의 1승 한다 하더라도 이 수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죠. 그래서 x에 비해서 델타 99는 무지무지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경계층이 무지무지 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느리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어쨌거나 경계층의 성장률도 어쨌거나 레놀드 수의 2분의 1의 함수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 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0부터 문대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미 익스프레션을 다 구해놨으니까 u 인피니티 분의 u는 f 프라임이고 dy는 쟤를 d에타로 바꿔주게 되면 저 적분 가능하죠. dy d에타는 우리가 이미 구해놓기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0부터 무한대, y가 0부터 무한대이면은 에타도 0부터 무한대죠. 그래서 에타 무한대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상수니까 적분해보면 1은 에타가 되고 그 다음 f'은 적분하면 f가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 갖고 아까 정의할 때 그냥 f로 정의 안 하고 f'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적분하기 위해서. 펑션 f는 에타의 함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해보면 이것도 수치 적분이에요. 수치 테이블이 있으니까 에타 값에 대한 프라임 f 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수치적으로 적분을 해보면 1.72 이렇게 나오고, 얘도 하루로 가면 갈수록, 즉 x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가 커지는지 x분의 델타 스타를 구해보게 되면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얘도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모멘텀 티크니스도 할 수 있어요. 얘가 모멘텀 티크니스의 정의가 되는 거고, 부분 적분에 의해서 얘도 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표에서 에타에 대한 f 프라임 값, 에타에 대한 뭐 f 값 이거 다 해보면 0.664 나옵니다. 그래서 또 x분의 데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볼티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서큘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있어.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속도 다 아니까. 질문.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블라지우스가 이제 이거를 풀었습니다. 풀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이 수치 해석을 해갖고 뭐 이렇게 푼 게 아니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계산기도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시까지 세운 거죠.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한 수식까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저거 손으로는 못 풀지만은 분명히 저거에 대한 해는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게 타당하다, 시뮬러리티 솔루션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낸 거고, 그래도 어쨌거나 속도는 못 구했죠. 그래서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또 다른 플랜틀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폰 카르만이에요. 들어봤죠? 카르만이라고. 그래서 카르만이 등장을 해갖고 블라지우스와는 다르게 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이제 속도를 구하는데, 블라지우스는 이렇게 미분형 방정식을 써갖고 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속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반면에, 그러면 우리 디테일한 속도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 디테일한 속도는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럼 디테일한 속도를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 모멘텀 티크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월 쉬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것만 알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알자고 속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도를 폰 카르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디퍼런셜 메서드가 아니고 1학기 때 배웠던 인티그럴 메서드를 써서 경계층에다가 인티그럴 어널리시스를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폰 카르만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티그럴 메서드 포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